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또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침에 시작하면서 골드만삭스 CEO가 한 소리 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어쩌면 침체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때쯤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아침에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닝 시즌이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는 좀 피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주택 착공 건수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마이너스 8% 하락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항을 봤더니 건축업자들이 신규 건설을 좀 늘리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고금리 때문에 이제 건축업자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줬습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이 인센티브를 철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건설업자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주변 상황 보면 크루드 오일이 지금 7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290만 배럴 정도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수출이 급증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물 ETF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컸죠. 그러면서 좀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코인베이스 사장이 민주당 측하고 더 많은 규제를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떤 ETF에 대한 그런 희소식을 좀 아예 서로 상쇄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시장에서는 지난밤에 아시아 MSCI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칠레나 터키 쪽 ETF가 올랐습니다. 미국이 워낙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낙수 효과로 신흥국 시장들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중국의 어떤 ETF 상품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번에 하고 25bp 인상하고 9월 달에 또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장중에 올라가던 그 지수를 조금 억누르는 이런 역할을 했고요. 장 마감 직전에 보면 이제 넷플릭스, 테슬라 실적 기대감이 생기면서 넷플릭스가 쭉 올라오면서 나스닥 지수도 플러스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나왔는데 넷플릭스가 분위기를 완전히 흐려놓고 있죠. 마이너스 4%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헐리우드 쪽에 이제 작가라든가 제작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파업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여파가 아직은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86억 달러 예상을 했는데 한 1억 달러 낮게 매출이 나왔어요. 거기에다 넷플릭스가 그동안 광고를 안 보는 대가로 6달러 99센트로 이제 이걸 제공을 했는데 이거 없애버리고 15달러 49센트 2배 이상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되면서 또 경영진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에 대한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뭐 예상했던 18%대, 18.2%대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주당 순이익도 91센트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오늘 밤에 과연 재고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관들의 마진율 평가 이런 것들이 내일 시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급등했던 종목들이죠. 통신주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 통신주들 관련해서 이제 피복 전화선, 요게 이제 위험하다, 환경에도 위험하고 건강에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펜하이머 측에서 2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까지 범위를 잡았죠. 그리고 키뱅크 쪽에서 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까지 잡았는데, 근데 요걸 이제 다시 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냐, 땅에 매립된 게 80% 수준이다. 이거는 어떻게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20억 달러 미만으로 이렇게 잡힐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는 분명히 벌금이 확정적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손실은 분명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크지 못하고 한 8%, 버라이전은 5% 정도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애플이 슬슬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음번에 애플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매수 의견, 중립 의견을 유지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0달러다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201달러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아이폰 수요가 좀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떤 수익의 탄력성을 좀 상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유 등급 자체는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사실 빠르게 198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4달러 정도 하락시키는 모습 보였는데 그레이트힐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이제 회장이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게 애플하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앞으로 올라갈 게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그 항공우주 스타트업 자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정말 생뚱맞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주가를 급등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JP모건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또 1달러 올려가지고 6달러로 이렇게 내놓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어떤 그 비행 규칙이라든가 적어도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어떤 인증이나 이런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 어떤 그 드론 택시 관련해가지고 유일하게 인증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릴리움이라는 회사가 유럽 쪽에서 미국에서는 너무 느려가지고 못 받고 유럽 쪽에서 마지막 3단계 최종 단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인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이제 실적 발표를 25일 날 합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몇 퍼센트씩 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클라우드 매출도 23% 정도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서비스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25일에 이제 구글 실적 발표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시장의 어떤 실적 시즌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올해 2번 정도 다뤄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캐터필러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캐터필러가 이제 드디어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할 때 이제 기술주들 많이 올라가서 못 따라가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들어와 봐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캐터필러 관련해가지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가 뭐냐면은 건설 부분이 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매출의 한 4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게 비주거 건설 쪽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에서 나온 5월 데이터가 비주거 지출이 21%나 증가를 했고 민간 쪽에서 제조업 건설 쪽으로 들어가는 게 77%나 증가를 했다. 그리고 개인 숙박 쪽에도 23%나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주거 시설이 아니라 비주거 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자금들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터필러 쪽에서도 이제 CFO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런 비주거형 건설이 굉장히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데이터가 또 그 부분을 뒷받침하면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이제 한 5년 동안 비주거 시설이 어떤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EPS가 4달러 51센트 정도 나올 것으로 전년 동기에 3달러 18센트 나왔는데 한 40% 이상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기관 잭스에서는 올해 전체 연도에 대해서 지금 EPS를 17달러 85센트 정도로 보면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매도 의견이 이번 달에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평균 목표가는 262달러 현재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고가 300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4월 달에 이제 그때 200달러 구간으로 내려오면은 바로바로 매수 들어가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표가를 265달러 1차적으로 이제 잡아드리고 6월 달에 비중 확대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30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보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 확장 구간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목표가에 도달한 상황이고 그리고 최대 30%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캔들이 1개에서 3개 정도까지 그 사이에 한 50%는 수익 실현하면서 다시 재매수 구간 설정해서 이제 더 진행해 가는 게 아니면 비중을 확대해 가는 게 더 유리한 전략이다 보여지고 고점 돌파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봤듯이 최고 $300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는 어쨌든 실적 시즌 이후에 다시 설정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캐터필러였습니다. 8월 1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다시 설정을 해보고요. 장기적으로는 $300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